감사할 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거기 저번 시간에 자 이제 고대 문화 얘기하다가 여러분 끊겼었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가서 그 불교사 샘플 강의 좀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불교에 대한 웬만한 얘기를 다 거기서 샘플 2강에서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들으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얘기가 굉장히 복습이 되겠죠. 어쨌든 제가 자 160페이지 여러분 고대 문화에서 보시면 거기에 자 일단 학습 포인트 보세요. 제가 일단 이번에 제가 이제 불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불교 얘기. 그래서 이제 불교와 관계되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오른쪽 보세요. 자 여기 어디 가시냐면 이제 163페이지. 제가 자 불교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자 삼국 불교가 갖고 있는 이제 성격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02번에 불교 수용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어느 왕 때 어떻게 들어왔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정치사에서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고대사의 성격 4가지 비교하면서 다 했던 얘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자 뒤로 와보셔서 이거를 도표로 만들어드렸죠. 여러분 164페이지에 거기 꼭 알아두기 도표 보세요. 자, 꼭 알아두기 도표에 자, 이가 각각 삼국이 언제 불교가 들어왔는지 여러분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던 거니까 그냥 복습이에요, 여러분. 자, 고구려는 언제 4세기 소수명 때 전진해서 소위 순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백제는 침류왕 때 자, 바로 자, 동진에서 마라나타라는 스님이 그 다음에 신라는 율주왕 때 5세기에 들어왔죠. 고구려를 통해서. 하지만 공인은 6세기 법흥왕 때 있었다. 다른 나라는 불교가 들어오자마자 곧장 그 나라 종교가 되지만 왜 신라는 불교 수용이 더뎠을까라는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에 자, 맨 위에 여러분 불교 역할에서 동그라미 1번 삼국 불교에 여러분 자, 그 역할이 좀 있거든요. 자, 2010년도 판을 갖고 계신 분은 잠깐 옆에 분하고 그거 좀 같이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한 3줄 정도를 조금 더 첨부시켰어요. 진정설화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여러분 일단 읽어보시고요. 제가 달리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일단 보십시다. 자, 이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불교가, 자, 먼저 그래서 거기 다시 파란색 박스에 여러분, 거기에, 자, 삼국 불교의 성격이라는 거 있죠. 그 도표 중요 표시. 자, 지금 뭐냐면, 우리가 삼국 불교에서의 기본 성격은, 자, 우리나라 불교는 첫 번째 왕실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진정설화라는 말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 왕은 자신의 권위를 하늘과 연결시켰는데, 이제는 하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고등 종교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불교를 연결시키죠. 그래서 왕실은 자기네 집안이 부처님 집안이다. 이게 진정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는 부처님의 종자다. 즉, 부처님 집안이다. 라는 여러분 그런 의식하에 왕실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불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호국불교입니다. 특히 여러분 신라 같은 경우는 이 자 왕이 즉 부처다라는 이 사상이 무지 강했고요. 그래서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좀 귀족들의 반발이 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귀족들도 적극 믿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삼국 고대사의 성격 얘기하면서 자 고대사의 여러분 이 성격 자 3가지 얘기했었죠. 맨 위에 왕족과 자 귀족이 있었고요. 자 그 밑에 평민 있고 자 그 다음에 향부공민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맨 밑에 천민이 있었다. 어쨌든 이 사회는 이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었죠. 그런데 자 이들이 이제 자신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불교만한 게 없더라. 그 이유가 자 여기 가로 열고 이유선이시고요. 그 이유는 바로 불교의 교리 업설, 그 다음에 윤회설, 그리고 미륵불신앙 또는 이제 미륵신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게 완전 지배자의 입맛에 맞아 떨어진 거죠. 즉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왕이고 귀족이고 이렇게 상류층인 이유는 전생에 우리가 자 잘 살았기 때문에 자 니들이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사는 이유는 전생에 니들이 아마 자 무슨 살인자거나 또는 자 이런 뭐 소였거나 그랬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자기네 지배를 합리화시킵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삶 백성들에게 비전을 줘야 되잖아요. 윤회설. 자 돌고 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삶이 자 불교 교리가 돌고 도니까 너희도 현세에서 잘하게 잘 살아라. 그건 뭐예요? 세금 잘 내고 자, 딴소리 하지 말고 정부 말 잘 들으라 이거죠. 그럼 어떡한다? 니들도 다음 세계 가서 착한 사람 될지 뭐냐? 지배자 될지 알 게 뭐냐? 바로 완전히 자 피지배층을 자는데 이것만한 논리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미륵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들이 이 땅에 오신 부처님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런 여러분들 있기. 그래서 자 이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를 꽉 잡기 위해서 불교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는 이들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 한국 불교는 유난히 현세 구복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동시에 나가서 자 우리의 고유신학 신석기리로 원시 샤머니즘과 연결되는 민간신학적 성격도 받아들였다. 그 상당히 불교에서는 약간 여러분 자 샤머니즘적 요소도 그 속에 그대로 녹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급불교 성격이고 특히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이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바탕하에 자 그러면 각 나라의 이제 중요한 종파와 스님은 단수남기 체크하고 외우십시다. 자 거기 4번 불교에서 고구려는 여러분 공사상 빌공 그래서 삼론종 그러면서 거기 여러 스님 있지만 여러분 기억 체크 도연 그 다음에 다시 디귿 해자 그 다음에 미음 보독 이 세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신라, 자,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는 특히 지배자의 계율, 뭔가 이 계율을 따지는 율정이 발달됐고요. 그러면서 다시, 자, 여러 여러분, 스님 있지만, 그 중에, 자, 여러분, 니은, 겸익과 노리사치가 일단 하이라이트죠. 그들은 성악 때, 자, 각각, 자, 불교, 자, 어떤, 겸익은 인도 가서 여러분, 불경을 공부하고 온 사람, 자, 노리사치게는, 자, 일본의 불교를 전파해 준 사람, 그 다음에 별도로, 관늑은 7세기 인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무왕 때. 그 다음에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는 왕실과 결합해서 불교가 발전했는데 이게 계율종이에요 여러분. 또는 율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개자 가루를 묶으세요. 율종 또는 계율종. 자 근데 특히 신라에서 널리 받아들인 불교 교리는 아까 얘기했던 업설 그리고 미륵부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는 왕이 곧 부처다 거기 밑줄. 이게 바로 왕주불 사상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사 얘기하면서 자, 신라는, 자, 왕호변천 무지강조 있었습니다.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자, 마립간, 왕, 그 다음에 뭐였어요? 불교식 왕명기. 법풍왕에서 진동왕 때까지가 불교식 왕명기였죠. 신라 같은 경우는 특히 왕직불 사상이 다른 나라보다 무지무지 강조했던 나라. 그래서 귀족들의 반발이 좀 컸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왕이고 부처라는 사상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한편 귀족들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일면도 있었다. 아울러 미륵불이 나타나 이상적인 부처의 나라를 건국한다는 이 미륵불 신앙은 진흥왕 때 조직되었던 여러분 화랑도 제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스님보다는 왕들 얘기하는 거죠.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했고 자 불교시 왕명을 쓰기 시작한 왕. 그 다음에 진흥왕 때는 불교 교단을 조직했고 또한 진평왕 때는 원강으로 하여금 세속오계를 만들어서 이거는 화랑도 정신이자 신라 여러분 바로 정신이었죠. 신라 국가 정신을 확립하는 바로 그 정신. 그래서 법흥왕, 진흥왕, 진평왕 세 자 임금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일단 자 이 기본 특징하에 자 이제 통일신라 들어갑니다. 뒤로 가보세요. 자 166페이지 여러분. 자 04번에 통일신라 이제 불교로 들어갑니다. 통일신라 들어가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 상급불교 성격 있죠. 자 우리 이 성격은 앞으로 계속 진행돼요 여러분. 계속 진행돼서 이 성격은 앞으로 지금도 여러분 자 2011년 현재도 이 성격은 있더라. 단 이것만 없을 뿐이죠. 왕실과 귀족 자 이들만 없을 뿐이지 통일을 기원하는 법회 호국불교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수능 때 그대로 알잖아요 여러분. 자 부모님들이 자 용하다는 절에 가셔서 당장 수능에서 서울대학교 가게 하는 거 기원하잖아요. 우리나라 불교처럼 우리나라 종교는 너무너무 현세고 목적이죠. 그 다음에 또한 절에 가면 산신각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원시 샤머니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고 자 통일신라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또한 통일신라도 이런 성격이 여전히 나오면서 자 통일신라만의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나온다. 거기 이제 통일신라 불교의 특징. 자 1번 불교의 이해 기준 마련이라는 얘기가 있고 불교의 대중화란 말 있죠. 자 묶으세요. 1번 2번 묶으셔서 거기다 원효 써놓으세요. 바로 원효협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는 우리가 원효와 의상을 얘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 우리가 유명한 스님 원효 그 다음에 의상 기타 자 원측 해초 김교각 이런 스님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원효와 의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원효와 의상은 먼저 뭐부터 기억했냐면 그들의 신분부터 보셔야 돼요. 자 원효는 자 신라 육투풍결입니다. 그리고 의상은 신라 진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골물 사건이잖아요. 원효가 당나라 유학길 떠났었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의상과 함께 유학길 떠났는데 자 뭐였습니까? 밤에 돼서 결국은 자 움막에서 자게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너무 갈증이 나서 여러분 머리맡을 헤매다가 자 마침 바가지가 여러분 손에 잡혔죠. 그래서 바가지에 있는 물을 먹었죠. 자 달게 먹고 잠을 잤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가 잤던 그 움막은
바로 무덤이었고, 그리고 그가 달게 먹었던 그 물은 해골의 썩은 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원효는 자 자기의 너무 놀래서 마구 토했죠. 오전 내내 토하다가 결국 뭐냐면 똑같은 물인데 해골의 썩은 물이었지만 자 새벽에 먹었던 그 물은 이렇게 감로스러움 달았고 지금은 그 실체 보고 토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결국 제가 아함이 있죠. 즉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원효 같은 자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고민하고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이 이 방대한 국사를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접근하실까. 이게 늘 여러분 제가 저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문장도 가능한 한 쉽게 그 다음에 다시 도표로 또다시 맨 앞에 여러분 또 이거를 자 부록을 만들어서 제가 이걸 다시 여러분 분류사로 접근해보고 온갖 방법을 써요. 화보도 좀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깨치지 않고 여러분 걸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원효도 스스로 자 결국 절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구나. 내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결국 깨달음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는 더 이상 당나라 유학길 까지 않죠. 그래서 국내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여러분 스님들이 당나라 가서 큰 스님 밑에서 공부할 때 원효는 스스로 불교 경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효 업적 중에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바로 불교 이해기주 마련. 금강산매경론, 대승기 신론서 같은 여러분 명절 써서 불교를 자 그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제 불교를 우리식으로